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크의 이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전문적 관료제 속성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느슨한 관계로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뭔가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웨이크의 이완 조직은 이 용어 개념에 우리 초점을 두고 봤을 때는 아마 그 전문적인 특성, 즉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학교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은 그 연결 관계가 느슨하다. 그 느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 게 웨이크의 이완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웨이크의 이완 조직을 서술할 때 전문적 관료제에서 전문적 그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서술해 주셔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크는 학교 조직이 이제 이완 조직이라고 한 특성을 그것을 보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몇 가지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요소 4가지만 한번 뽑아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웨이크의 이완 조직 관점에서 서술하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자면 학교 조직은 안에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각자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이완 조직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조직의 어떤 구성원에게 영향을 보다 적게 미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학교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교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조직이 여기서 일어난 이벤트 문제가 여기나 여기 이런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소가 적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이완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이 연결이 되어 있되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게 어떠한 면에서 이게 증명이 되냐 하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 부서들은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 측면에서 이완 조직의 속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양한 과업이나 활동은 약하게 연결되며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가치관, 신념, 전문적인 지식,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교사들은 통제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며 교사들 간의 연계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교 교육 안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교육 어떠한 교사의 가치관 신념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학과면 수학과, 국어과면 국어과 이렇게 각과의 특성에 맞게끔 무언가 다 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각과 안에서도 서로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각과 안에서도 표준화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 교사들이 문법을 가르치는데 다 똑같은 방식을 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발견학습 그걸 쓰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원리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고 예시들을 일단 던져주시는 거예요. 던져주고 그 예시에 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예시 5가지 보이지? 5가지 중에서 공통점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해서 일단 찾게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문법적 원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먼저 원리를 설명하고 예시 하나를 불러주고 거기 적용시켜서 네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방법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옳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표준화된 절차를 말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따라서 각과별로 수학과 국어과 뭐 사회과 이렇게 다 다른 면도 있지만 그 과별 안에서도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 교사가 추구하는 신념, 교수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나 간섭을 안 받아요, 서로 간에. 서로는 서로가 맡은 역할만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완 조직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학교에서의 계획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가 힘들다. 이것도 이완 조직의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뭔가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일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교 교육은 학년 초에 수립한 교육 계획이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연결 관계가 매우 느슨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은 세웠는데 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역할이 있고 또 A 부분, B 부분에서 할 역할이 있고 이게 상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세웠던 교육 계획들이 끝에 가서는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다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웨이크 이완 조직 속성을 써라고 하면 두 번째 이 부분도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부분의 성공이나 혹은 한 부분의 실패가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경향이 거의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 교과의 학업 성취도의 그 달성이 국어 교육과의 학업 성취도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뭐 수원 수투 이 부분은 매우 뚜렷하게 이제 학습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랬다고 해서 수학적 지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국어 교과의 성취가 높아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 맡은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의 성취가 다른 부분의 그 실패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자율권을 행사하며 그 상부나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완 조직 특성을 잘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들이 딱 암기해 주시는 뭔가 이게 머릿속에 잘 안 와닿는다 하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수직적으로도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수평적으로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은 매우 느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수직적으로 느슨한 거는 전문적 속성과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 교사는 그 위에 그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에게 받는 지시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적 측면에서 있겠지만 학교 경영권, 그 학급 반의 경영권 혹은 학급 학생 지도면 학급 교수 학습 측면 이런 부분에서 수직적으로 이 결합 구조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뭔가 위에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엄격한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야, 너 직무 수행 잘했어. 너 직무 수행 못했어. 이렇게 위에서 평가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 전문성을 보장받으니까. 위아래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대해서 받는 엄격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수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면. 근데 이 성공이나 실패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평적으로도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각 구성원이 뭐 성공과 실패에 연관이 안 돼 있고 또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이 부분들은 수평적인 관점 안에서도 뭔가 안에 그 구성원들 뚜렷하게 연관이 안 돼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웨이크 이완 조직을 여러분들이 딱 만약에 임용 교육학 출시가 됐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 표 하나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떠올리시고 수직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지 하고 딱 하시면은 그 서술해 주시는 게 맞아. 교사가 무언가 운영하는 그 학급 경영이나 수업 방식에 대해서 그 직무 수행 이런 거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무 수행에 대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엄격하게 그러니까 평가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건 잘했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왜? 교사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학습을 가르치는 정도만 즉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수준과 지침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수직적으로 약해 수평적으로도 약해 왜 수평적으로 약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은 수학과 국어과 과학과 다 다르고 또 수학과 안에서도 선생님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수학과가 성취도 성공했다고 해서 국어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또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끝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되기가 힘들고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그림만 하나만 딱 봤을 때 웨이크 이완 조직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굳이 외우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머릿속에 암기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이제 우리 투입되는 이 자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요. 맞죠? 그래서 기호화시키거나 시각화시켜서 특징적인 포인트 하나만 잡고 그 부분을 이제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그림을 주로 활용해서 머릿속에 넣거나 아니면 일단 그래도 암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암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면 암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이제 예시를 찾거나 이제 뭐 질문하거나 교수님 질문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교육학 분야에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이제 강의를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왜 내가 알고 있냐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암기 자체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그 교육학에 대한 어떤 이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지식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다.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교육학에 완전히 뛰어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반드시 기호화시켜서 외우는 단계까지 나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웨이크 이완 조직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는 웨이크 이완 조직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수학과 국어과 교류가 없다. 교류가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너무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완되게 되면은 뭔가 학교 조직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2019학년도인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출제되었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 간의 교사 간의 어떤 그 문제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성원과의 어떤 관계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 봐라. 서로 간의 어떤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교사들 간에 이게 임용의 핵심 포인트겠죠. 제가 웨이크 이완 조직을 설명하면서 이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완 조직이 되게 되면 교류를 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완 조직이 되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뭔가 연관성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공이 돼서 많은 시도교육청으로 퍼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나 다를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임용 시험에 이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교사들 간에 뭔가 학습력 신장을 위하거나 혹은 그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서로 상호 교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뭔가 자유롭게 하라는 측면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써라 이건 아니었고 서로 간에 이제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묻기 위해서 냈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완 조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다. 이건 뭐냐면 교원들이 자발성과 동력성 이 두 개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발성과 동력성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과 그다음 수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대화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즉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학생과 교사의 학습 공동체가 아니라 교사와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학생을 좀 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더 큰 교육적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학습 공동체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의를 서술해 주실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키워드가 자발성과 동료성이에요. 함께 해 나간다는 측면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과 수업에 대한 개발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게 전문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목적입니다. 운영 방식은 일단 학습 공동체의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과 뭐 수학과 이렇게 사회과 분산돼서 학습 공동체를 이제 운영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하고 있는 관점이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 그거를 학습 공동체의 나를 만들어서 서로가 그 의견을 공유한 시간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 여기 보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특정 요일을 정기적으로 정하여 매주 혹은 격주 혹은 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습 공동체를 시작해서 수학과는 수학과대로 뭐 그거 자유롭게 운영할 거예요. 뭐 학교 마치고 한다든지 수학과 교사분들께서 공강 시간 한다든지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간의 의견을 한번 날을 모아서 뭐 평가 같은 거죠. 따져보면 그거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공동체 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학습 방법을 써봐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 성과는 이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부담이 있다. 교사들이 이걸 준비하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수업을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학년 혹은 교과 단위로 연구회를 운영하여 꾸준하게 운영한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마련해서 의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는 꾸준히 뭔가 이제 학년별 혹은 교과 단위로 그 연구회를 꾸준히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국어과 교사분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혹은 학년별로 모일 수도 있어요.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모여서 자 이번에 뭐 국어과끼리 모여서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 나갈지 뭐 문법 1학년 때 애들 이제 가르치고 2학년 때는 뭐 문학을 가르치고 이런 거 할 건지 한 걸지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학년부에서도 할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3학년이라고 치면 우리가 입시도 중요하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면접 특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뭐 소풍을 어디로 가고 이런 걸 가서 이런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그 교육적 의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학년 단위로 또 운영할 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년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 이런 걸 위해서 협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공간도 마련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혹은 또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내외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는 교원들이 동료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연구와 수업 개발 공동을 실천하고 학교 밖에서는 그 교과 교육에 참여해서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간다. 이렇게 학교 내외적으로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완 조직의 특성, 그게 너무나 학교 체제가 뭐 느슨하게 결합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다. 이거를 제가 강의를 먼저 일찍 찍어드렸다면 이제 19학년도에 이제 교육과 풀 수 있는 푸시는 분들이 마음 맞췄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젠가는 이제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읽어드리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상문제 출제를 하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그래도 출제되었다고 해서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뚜렷하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물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또 한번 출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한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완 조직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그 조직 특성으로는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학습 조직, 다양한 조직 유형을 빨리 마치고 이제 장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에인데 모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